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주식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요즘에 기사가 임창정 뭐 30억 투자했는데 뭐 날렸다. 작전 세력에 투자했다가 날렸다. 지금 빚이 뭐 60억이 생겼다. 엄청난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도 좀 기사를 좀 보긴 봤어요. 근데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 저는 뭐 크게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연예는 아닌데 뭐 자기도 이제 피해자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읽어 보니까 분명히 피해자인 것도 맞기는 같기는 한데 이 문제가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해 볼게요.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저렇게 뭐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냥 보도록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세력이 30억을 맡겼다고 하는데 회사 일부 지분을 이제 50억 주고 매각을 했고요. 근데 그 중에 30억을 이제 재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50억을 주고 팔았는데 30억을 다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억 주고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소주 한 잔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대. 뭐 포장마차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그 지분도 일부를 또 넘겼고, 그리고 그들 사업하는데도 같이 또 투자를 한 부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5억씩 해서 자기하고 자기 부인 30억을 재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추재가 시작되니까 이제 소위 말해 던진 거죠. 완전 던져버려서 주식이 지금 대폭락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억이 있던 투자 계좌가 지금은 2억이 남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어젠가 나온 기사니까 내일 아마 마이너스 5억이 찍힐 것 같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미 마이너스 5억이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들한테 이게 문제가 여기인 것 같아요. 문제가 개인 신분증을 맡겼고, 그리고 개인 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고 노트북을 넘겨서 정말 그들이 정말 내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모든 권한을 넘긴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펀드면은 사실 우리가 돈 넣고, 사실 우리가 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마음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그래서 손해가 봐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를 넘겨서 내가 마치 개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인지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30억을 맡겼는데 30억을 투자하게 맡겼는데 내 명의를 줘서 하게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받자마자 그냥 날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이름 다른 이로 성공해버려서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삼천리 가스라는 곳인데,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6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1년 동안 정말 주식을 천천히 올렸어요. 1년 전에 40만 원짜리, 그러니까 올해 초에 40만 원짜리 주식을 천천히 끌어올려서 지금 보니까 거의 50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50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20-30% 끌어올린 거네요. 근데 의외로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았고 되게 천천히 끌어올려서, 아마 이걸 누가 눈치챘을까? 분명히 그 내부자의 어떤 신고가 있지 않은 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며칠 만에 단 21일에 폭락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거의 60%. 여기 혹시라도 참여된 개미 투자자는 정말 60% 날린 거면 좀 끔찍한 일인데 엄청나게 손해를 받고, 그리고 이 성광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보면 올 초에 13만 4,700원짜리를 세상에 16만 7천 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30% 끌어올린 거예요, 겨우. 겨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끌어올렸죠.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지금 갑자기 거의 60%까지 폭락한 상황. 끔찍해요, 정말. 그리고 서울가스래요. 서울가스인데 이것도 이게 1년짜리 그래프 볼까요? 6개월짜리 그래프가 더 극적이네. 작년 말에 32만 7천 원짜리를 쭉 끌어올려서 거의 50만 원. 이거는 거의 뭐 50%막 60% 끌어올렸네요, 세상에. 이 끌어올렸죠. 6개월 동안 굉장히 천천히, 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이거는. 그러다가 지금 거의 50 반으로 지금 폭락한 상황입니다. 48만 7천 원짜리가 16만 원이 된 거 보니까
이건 지금 반값이 아니라 반이 폭락한 게 아니라 거의 70% 80% 폭락한 상황이에요 지금. 와 지금 어마어마한 폭락이 일어나서 망했어요. 근데 이게 이 주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거의 뭐 2만도 안 돼요. 17만 원짜리가 2만 주밖에 거래 안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거는 정말 어떤 특정 세력에 맞먹으면 주식을 이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개인들도 이거 알면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 주식이면 주가 조작 세력이 주식 조작 세력이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좀 그런데 하고 들어가서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성광이라는 주식도 하루에 33,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사실 이런 주식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거래량이 작고 근데 이제 뭐 리츠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도 있어요. 부동산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 주식들은 33,000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근데 거래 어떤 등락폭이 거의 크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디비덴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주식도 있긴 있죠. 그리고 서울가스 같은 경우도 주식 거래량이 겨우 2만 1,000주였어요. 2만 1,000주.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천천히 끌어올리든 확 떨어뜨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사실은 이 30억 투자했다는 뭐 임창정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모를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모를 수가 없고 30억이나 투자하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투자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쉽게 번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임창정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 제 이름 까먹었어요. 얼마 전에 걸그룹을 런칭을 했는데 뭐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걸그룹 런칭 하려고 거의 대부분 잘 갖고 있는 뭐 노래들의 판권을 다 팔았고, 그죠? 그리고 또 건물도 뭐 새로 샀는데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또 뭐 안 좋게 됐고 여러 가지 지금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아마 그동안 좀 잃은 돈들. 한편에서는 또 이 사람은 이거 말고도 건물 많이 갖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연예인을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저도 옛날에 다단계로 이제 좀 돈을 좀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데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이제 주제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돈에 이렇게 투자에 잘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뭐 큰 돈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 주제에 이런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나? 대부분 없죠. 99% 없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99%는 아마 그런 자격이 안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좀 실력을 쌓아서 단계로 천천히 밟아 올라가야지 쉽지 않다. 저렇게 되면 당연히 사기를 의심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부동산 얘기 해볼까요? 토론토 근교에 8년 안에 주택이 28만 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8년에 28만 채면 좀 거의 그냥 간단하게 10년에 30만 채 그러면 매년 3만 채, 그죠? 매년 3만 채씩 막 지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3만 채가 뭐 쉬운 건가요, 그죠? 한 채 여기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져야 되고 하이라이즈도 속도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국처럼 빡빡빡 짓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쉽지 않다. 이게 비슷한 상황이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봐도 궁극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근데 단기적인 등락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거 뭐 앞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준비되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뭐 상황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금리도 비싸서 모기지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집을 사는 것조차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론토도 그렇고 밴쿠버도 그렇고 주택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인력난에 몸살 직원 공백으로 일주일에 평균 5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40시간이 풀타임인데 이게 주인들이 더 많이 일하는 거죠. 더 많이 일어서 물론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좋겠지만 이제 인생이 피곤하겠죠. 그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주인들 같은 경우는 일이 저도 이제 8시간 근무가 땡 끝나면 정말 딱 사인아웃 딱 찍자마자 회사에 대한 생각을 1도 안 해요. 정말 1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기 환자들 매일 보는 환자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회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회사 가면
예, 차트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이 이거였지. 그 정도 심하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업주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내내 자기 비즈니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갑자기 빵꾸를 내잖아요. 갑자기 뭐 아프다, 뭐 애가 아프다, 집이 문제가 있었다, 뭐 개인 사정이 있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오늘 너무 슬프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또 직접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응답자 중에 59%가 인력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참 요즘에 좀 인력난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줘도 사람들이 일을 잘 하려고 하지만 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상 직원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니까 제가 그 찾지는 않았는데 로봇 이제 무인으로 가는 시스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포스기로 아예 주문을 하고 주문이 떨어지면 요즘 보니까 뭐 떡볶이 만드는 기계도 있고 또 김밥 마는 기계도 있고 그죠? 또 뭐 부대찌개 끓이는 뭐 기계도 있더라고요. 계속 저어주면서 이런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취업 어떻게 볼지 어떻게 보면 그 실업률이 올라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하네. 당뇨병 환자 이음료를 즐기면 사망률이 20% 올라간다. 근데 저는 당뇨병 환자는 아닌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에 제가 좀 맛을 들인 게 제로 음료수에 굉장히 맛을 들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칼로리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자세히 이제 그런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기 미생 뱃속에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스파탐 같은 경우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아스파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긴 한데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저걸 통해서도 인슐린 분비가 증가가 되고 살이 찔 수 있다는 연구는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 100%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당뇨병 환자들이 소위 말해서 탄산음료를 즐기면 사망률이 확 20%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탄산음료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 코크 제로나 이제 제로 음료수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칼로리는 제로인데 살이 안 찐다고 하니까 한번 마시니까 이제 안 먹으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드는데 이걸로 통해서 뭐 당뇨병이나 그런 뭐 심질환이나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하지 어쨌든 그 탄산음료 즐기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또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